그 다음 지업례 38살 남성, 평소에 소화불량을 호소하였고 묽은 설사를 하루에 서너 번 본다고 하였다. 소화불량이 평소에 있어요. 그러면 소화불량이 평소에 있다는 뜻은 이 사람은 비의 운하 기능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일단 비 기여가 상상이 되죠. 그리고 하루에 서너 번씩 설사를 해요. 그러면 이건 습 또는 당 수준이 아니고 수습의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설사를 여러 번 한다는 말에서 음능천 음곡조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볼게요. 다리도 잘 붓는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다리는 무릎 아래만 보도 범위가 넓잖아요. 역시 수기의 수습 정체로 보여지죠. 복진을 해보니 대복이 차갑고 명치와 배꼽 사이가 대복인데 대복은 비가 자리한 곳인데 거기가 차갑다. 그러면 비한이잖아요. 심화부와 장문 압통이 있었다. 소화력이 약하고 설사를 자주 하고 다리가 부어서 비의 병일 것 같다는 짐작으로 이 사람은 수혈을 쓰고 휴일을 많이 타니까 화해를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거골 장문 압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의 병으로 확진. 대복이 차가우니까 한열 편차에서 한. 다리도 붓고 설사도 많이 하니까 수습 정체. 그래서 화열과 수열로 치료해서 이분이 만성이잖아요. 그래서 28번 만에 치료가 됐어요. 42세 여성, 평소에 입술이 자주 부르튼다. 혓바늘도 자주 생긴다. 이 입술이 부르튼다는 얘기는 입술이 갈라진다는 뜻이잖아요. 혓바늘이 있다는 뜻은 혓바늘은 열 아니면 화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의 병인 것 같다. 혓바늘이 생기는 걸 봐서 열이나 화인 것 같다. 그런데 입술이 터지는 걸로 봐서 음부족이 심한 것 같다. 이런 짐작을 가지고 복진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심화부 압통과 경결이 뚜렷하고 장문 압통도 있었다. 그러면 심화부 압통만 있으면 이게 심인지 비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문지를 해봐야 되는데, 어떤 한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심화부 압통이나 경결만 있으면 비의 병인지 심의 병인지 명확하지가 않으면 일단 물어봐서 심의 증상 쪽으로 치우쳤으면 심의 병으로 보고, 소화기 관련 증상으로 치우쳐 있으면 비의 병으로 보는데 심을 놓아서도 확인이 가능하대요. 거골 압통을 심의 문제로 보면 소충 침을 놓아보면 거골 압통이 뚜렷이 줄어들면 심의 병, 대도의 침을 놓아서 거골 압통이 뚜렷하게 줄어들면 비의 병, 이렇게도 구별할 수 있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거골과 장문 압통이 있었기 때문에 비의 병으로 봤고요.
입술의 증상이었기 때문에 B로 봤고요. 혓바늘 때문에 열로 봤고요. 입술이 말라서 터졌기 때문에 부족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환자에게도 화사수보, 사암식으로 말하면 비한격이죠. 비열증이기 때문에 비한격으로 치료한 거예요. 화사수보. 이 환자도 24번에 걸쳐서 치료를 했네요. 그러니까 부족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열 증상이 오래 가면 진액을 말려요. 그러니까 진액이 마르는 증상이 일상화됐다는 뜻은 만성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화사수보로 24번 치료했다는 뜻이고요. 72세 여성 할머니네요. 슬 내치통을 호소하며 왔다. 염자로 생긴 급성 경락병은 통증이 심하면 화사, 움직일 때 불편하면 토사. 육부 양경락에서는 움직일 때 아프면 목혈, 가만히 있어도 아프면 화열이잖아요. 그런데 오장에서도 경락병인데 급성으로 생긴 경락병은 염증성 통증은 화열, 움직일 때 아프면 유토열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19살 고3 여학생 급체로 내원하였다. 명치 밑에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였다. 명치 아래만 아픈 거 가지고는요, 심인지 빈지 몰라요. 구토를 몇 번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복진을 해보니 심하부 장문 압통이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심화 압통과 장문 압통이 겸해서 있었기 때문에 B로 본 거예요. 그래서 비기울체, 이 사람은 기분이 나빠서 일단 기체가 됐고, 그 기체와 함께 급하게 체한 걸로 보고 화사, 목사 이런 급체는 금방 나아요. 그래서 3번 만에 치료가 됐어요. 그 다음 35살 여자 상안검 경련, 이 다른 데는 없고요. 상안검만 경련이 일어난 거예요. 읽어볼게요. 최근 일주일 정도 윗 눈꺼풀이 자꾸 떨리면서 경련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게 중풍인가 싶어서 병원에 갔었지만 MRI도 찍고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문진을 해보니까 최근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면 일단 소화기로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복진을 해보니까 장문 압통이 뚜렷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B의 병으로 봤고, 그 다음에 경련은 재풍 도현 하니까 풍으로 봤고, 풍을 치료하는 혈이 목혈이잖아요. 그리고 장문 압통 하나만 보고, 장문이 어디에 있었냐면 족구름 간경락상에 장문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간과 비의 문제로 보고 목표를 썼다는 거예요. 하여간 떨리는 거는 재풍도현인데, 이때 도는
흔들린다, 떨린다. 이게 수전증처럼 손발이 떨리는 것도 일단 품으로 봐요. 50세 여성, 50대 여성인데 1년 반 넘도록 혀가 화끈거리고 입이 마르는 증상으로 왔다. 이 사람은 떡방앗간을 하는 여자분인데 너무 바빠서 제때 식사도 못하고 또 몇 달 동안 설사도 한 경험이 있는데 양방 한방 수없이 다녔지만 전혀 효과를 못 봤대요. 그래서 총통 원장이 치료한 케이스인데요. 혀가 화끈거린다니까 열, 입이 마른다니까 음부족, 하여간 오래된 열 때문에 음부족이 심했구나. 그리고 제때 밥을 못 먹고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이 증상이 왔다고 보고, 팔다리를 많이 쓰면 노곤상이라 그래가지고 노곤상으로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게 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비에 문제가 있겠구나 하고 짐작하고 복진을 해보니까 심하부 압통, 장문 압통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비로 확진하고 열 때문이니까 화사, 음부족이니까 수보, 이렇게 해서 3개월 만에 완치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통 원장도 복진부터 하면서 진단하는 게 아니고 짐작을 가지고 이 환자는 화열, 수혈을 쓰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장부에 화열, 수혈을 쓸 것인가? 증상을 들어보니까 너무 바빠서 제때 밥을 못 먹고 나서 생긴 병이다. 1년 반 됐다. 그래서 비주사지인데 손발을 노동을 너무 많이 하면 먼저 지치는 게 비예요. 그래서 비의 문제로 봤고 진단하니까 비의 복모열이 나왔고 병리를 구성해 보니까 열, 울 하고 음부족이 나왔어요. 열, 울은 화사, 음부족은 수보. 이렇게 해서 3개월 만에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복모열이 비는 왼쪽에 있잖아요. 간은 오른쪽에 있고. 그런데 비장문의 압통은 오른쪽으로 뚜렷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웅 박사가 양쪽에 복모열이 있는 혈들은 어느 쪽이 더 아픈지 신경 쓰지 말래요. 경험상 왼쪽 복모열 진단은 좀 병이 깊지 않고 오른쪽 복모열이 병이 더 깊대요. 간과 관계된 병도 좌소복보다 우소복이 더 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다 보면 오른쪽 복모열 압통이 줄어들고 왼쪽 복모열 압통 쪽으로 옮겨가면 좋아지는 거래요. 그리고 쓸개가 오른쪽에 있지만 왼쪽 담 1홀에 압통이 나타나면 이거 이상하네 그러지 말고 복모열이 나타나는 반대쪽에 침을 놓으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비장문이 오른쪽이 뚜렷하지만 비가 왼쪽에 있는 장부지만 복모열 압통이 없는 쪽에서 침을 놓으라고 나와 있네요. 치염내가 다뤄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상구열은 뇌과
바로 앞에 있는 혈이잖아요. 이 상부 부위가 아파서 3년이나 아픈 어떤 여자분을 온 병원을 다 다니고 한약도 많이 써도 안 낫는 환자, 경락병으로 보고 치료하면 낫어야 되는데 안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락병으로 보지 않고 내상병으로 보고 날구지만 하면 엄청 다 아픈 환자이기 때문에 비의 병으로 보고 비의 습담으로 보고 상부 경과를 침을 놔서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구지가 있다는 뜻은요, 우리 몸에 습담이 있다는 뜻이에요. 몸에 습담이 있다는 뜻은 비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습을 처리하는 장부가 비예요. 습을 처리하는 장부가 비인데 비가 기능이 약하면 바깥에 습한 기운이 돌면 힘들어해요. 날구지가 심한 사람은 비오기 이틀 전, 사흘 전부터 엄청 아프다잖아요. 그런데 이 날구지는 사암침에서는 무조건 비정격으로 나와요. 그런데 총통에서는 날구지를 하는 이유는 몸에 습담이 있어서 그렇다. 습담을 처리하는 상구 경거로 치료하고, 몸이 냉하거나 추위를 타면 화보, 더위를 타면 화사, 추위도 더위도 안 타면 목혈로 짝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의 영역 안에 없어야 될 습담이 있다는 뜻은 비실이잖아요. 비승격의 처방이 목보 금사니까 날구지 아주 잘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무릎이 삐거나 발목이 삐면, 급성이면, 움직이면 불편하다. 그러면 유토열, 가만히 있어도 쿡쿡 쑤시고 아프다. 그러면 형화열이에요. 오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시간이 없지만, 손발이 차갑고 대복이 서늘한 환자가 왔다는 거예요. 위암 수술한 지 20년 된 어떤 할아버지가 손발이 시려서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이거 김수환 선생님이 올려놓은 취업료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몸이 차가우면 후계 이묵, 윗배가 차가우면 대도 소부, 이렇게 4개 혀를 놓았더니 힘을 놓고 있는 동안에 손발이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총통식으로 아랫배 차가우면 후계 이묵, 윗배 차가우면 대도 소부. 그래서 이분을 후계 이묵 보, 대도 소부 보, 이렇게 4개를 꽂아 놓으니까 위암 수술한 지 20년 된 할아버지, 손발이 시려서 잠을 못 잔다는 할아버지, 그 한 번 침 맞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꾸준히 치료받으러 오신다. 그런 케이스를 올려줬네요. 김수환 선생님의 취업료는 너무 재밌으니까 꼼꼼히 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고맙습니다.